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하락해서 여러분 속이 많이 타실 거예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디나 CATL 이렇게 대기업 주식으로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 비아디랑 CATL은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왜 차이나 전기차는 잘 안 올라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차이나 전기차 말고 비아디나 CATL이나 이런 중국 개별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그리고 배터리 관련 주식들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도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오늘은 1.32% 빠졌고요.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추세가 좀 꺾였어요. 그래서 야 진짜 지루하네.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키고 2월 달에 반등을 하나 싶었더니 또 이렇게 3, 4, 5, 6, 7 7월 달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피말리게 한다. 이렇게 쭉 올라가줘야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는데 또 다시 피말리게 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아직은 다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경향이 있고요. 내려온다고 하면 뭐 6,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내려오면 저는 또 더 살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라서 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비아디랑 CATL은 잘 가고 있는데 뭐 강봉 리튬이나 펜치 리튬이나 이런 거는 잘 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품주들도 잘 모르겠다. 얘네들이 잘 안 가는데 얘네들을 뺄 수 없냐. 그래서 뭐 구성 종목들이 별로라서 개별주인 CATL과 비아디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뭐 물론 괜찮습니다. CATL이나 비아디에 그냥 내가 개별주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ATL이나 비아디라는 이런 기업들은 배터리에서 1등이고 비아디는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까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나 그러니까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홍콩 주식시장은 액주 5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아디랑 CATL을 산다고 해도 100주랑 500주씩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아디를 산다고 하시면은요. 중국은 100주, 홍콩은 500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중국에서 내가 만약에 비아디를 산다 하면은 지금 246위엔인데 지금 보면은 이걸 곱하면 그냥 한화로 알려드릴게요. 이 100주를 사는데 467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한번 매수한다고 하면 467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홍콩으로 따지면은 홍콩은 2,052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몰라요. 돈이 많으시면은 이렇게 사서 뭐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봐도 분할해서 못 팔잖아요. 물론 상계로 해서 250만 원이죠. 250만 원 맞추면 되긴 하지만 홍콩이나 이런 중국에 4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2배 이렇게 먹으면은 더 많이 막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할로도 매도가 안 되겠죠. 이게 500주나 100주씩 거래가 되니까 분할로 매도가 안 되니까 이 매수 매도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모아가겠다. 장기 투자로 뭐 세금도 상관없고 나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면은 뭐 사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런 지금 미국은 한 주씩 거래가 되는데 이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은 100주, 500주씩 이렇게 큰 단위로 거래가 되니까 이런 거래에 불편한 상황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ETF로 뭐가 있냐? 차이나 전기차 말고 ETF로 뭐가 있을까? CATL과 BRD가 많이 들어간 이런 종목이 있는 ETF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합성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CATL이 20%, 그 다음에 BRD가 이게 두 개 합치면 BRD일 거예요. 그래서 BRD까지 해서 2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랑 비교해 보면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 탑 10은 CATL이 14% 들어가 있고요. 비아디가 12%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훨씬 비아디와 CATL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가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1년 수익률만 봐도 코덱스 차이나가 오히려 더 낮습니다. 32%가 마이너스 됐고 차이나 전기차는 31%가 마이너스 됐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이스 G2 전기차엔 자율주행 액티브 이것도 있어요. 여기에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 CATL, 닝더스다이가 CATL이거든요. CATL, 비아디, 구글, 엔비디아 여기까지만 하면은 종목이 좋아요. 진짜 이렇게 들어가면 야 진짜 내가 모으고 싶은 주식들만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 아래 이제 리비안, 모비라이, 아마존까지 좋네. 아마존 좋고 그다음에 니오, 우버, 엘버말, 샤오펑, 샤오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리오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구성이 다 섞여 있어서 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 특히나 뭐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베스트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어디지 아마존 그다음에 어디 있을까요? 뭐 샤오미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는 베스트인데 그 안에 이렇게 조금씩 살짝 좀 에러가 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 G2 전기차 자율주행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줘서 이 하락 방어는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올해 수익률은 오히려 G2 전기차가 이것만 2%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수익률을 보면은 이것만 좀 덜 빠졌어요. G2 전기차만 9% 빠졌고요. 나머지는 3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비아디 100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그냥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딱히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좀 아예 그냥 중국이랑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아디랑 닝더스다이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걸 조금 더 섞어서 좀 좋게 만들면은 좋겠지만 이 중국 종목 이 비아디와 닝더스다이 CATL을 섞어줄 수 있는 ETF가 과연 나올까? 미국 빅테크랑.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인양전양해서 중국 전기차가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조금 믿업지 않아도 차이나 전기차를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잘 못 가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업황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산업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 강봉 리튬이나 천재 리튬이 잘 안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잘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중국만의 리스크로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 모르시고 하시는 거고요. 그냥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 사이클이라고 하죠. 산업 사이클. 우리가 반도체 관련 산업 사이클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 산업 사이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을 찍고 나서 그 후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전기차가 이제는 최저 실적이 나오는데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는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바닥을 찍었을 때가 진정한 바닥이 아니고요. 고점을 찍었을 때가 진정한 고점이 아니다. 실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지금 주가가 쌀 때죠. 주식 격언에 있잖아요. 쌀 때 수량을 늘려가자. 주가가 쌀 때 수량을 늘려가자. 리밸런싱 하지 말고 손절하지 말고 그냥 내가 분산 투자하고 장기로 모아가겠다 생각했으면은 비록 이게 실패할 수 있어도 그냥 모아간다. 저는 그런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록 이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주가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크게 후회는 있겠지만 크게 후회하진 않는다. 왜냐? 저는 원칙을 지키고 그냥 했으니까 쌀 때 수량을 늘려갔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모아갔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식경원에 피가 낭자할 때 그게 비록 내 피일지라도 그때가 주가가 가장 쌀 때이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이 전기차가 지금 피가 낭자하고 있고
지금 주변에서 다 비관론이 팽배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저점 아닌가. 그래서 미련하게 남들은 야 저거 왜 사냐, 지금 엔비디아 사라, 지금 뭐 반도체 사라, 빅테크 사라 이렇게 계속 하지만 저는 그때 그냥 소외되고 지금 못난이 취급받는 그냥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식을 잠깐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소식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국제 정세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엠바고라고 하죠. 지금 원래는 언론 기사를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대선 토론 이후로 이제는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그만두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아직은 지금 엠바고가 남아 있어서 풀리지 않았지만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죠? 빌 오라일리라고 해서 폭스뉴스 전 진행자였던 빌 오라일리가 최신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엠바고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지금 팩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 이제는 대선 캠프에서 중단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는 논쟁에서 회복할 수 없으며 기금 모금도 중단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도 하차하겠다, 이제 후보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에서 뭐 극우 정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그냥 이제 마크롱이랑 반대되는 정당이 지금 이 정당이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 뭐가 있냐면 전쟁을 마무리하자, 전쟁을 그만하자, 이거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지금 이렇게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뭐 국민연합 정당이 지금 압승을 했다. 그래서 마크롱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하더라도 이 레임덕이라고 하죠. 레임덕이 걸렸다. 이 국민들이 이제는 극우정당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국민연합을 뽑아주면서 이제는 뭔가 이제 정책이 유럽도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더 큰 변화가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국 국방부가 이거 보면서 조금 저도 미국이 슈퍼파워가 아니었나? 약간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F-35가 64년 동안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적어도 많은 동맹국이 앞으로 64년 동안 F-35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비행기가 예상 수명의 이전 목표인 2077년에서 2088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방 산업이 너무 이제는 고부가가치만 계속 달리면서 계속 엄청나게 큰 규모만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산업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계속 덩치만 키우다 보니까 그냥 뭐 돈이 좀 안 되는 포탄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만들어내고, 역시나 이것도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고 너무나 비싸지기만 했다. 전투기나 이런 게 너무나 비싸지기만 했고, 특히나 요즘 보면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쪽에 경영진들이 계속 안 좋고 부패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다. 그리고 이런 고부가 가치로 계속 버블이 끼면서 가격만 더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지금 전투기나 이런 장비들이 너무 비싸지면서 이게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비싸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산업이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는 멈춰서 더 못 가고 있다. 지금 미국의 이런 지금 군수 산업이 더 발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 버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뭐 뉴스 기사에서 제가 찾아와서 보니까 뭐 2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F-35 전투기 가격은 이제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눈에 띄는 가격은 이게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졌다.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래 간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제조하기가 벅차졌다. 왜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지금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새로운 스텔스기 조감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큰 이런 전투기 뒤에 2대가 또 더 달려있다고 합니다. 2대에 또 스텔스기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족 로봇 있잖아요. 사족 로봇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죠. 이 개가 로봇개가 2,800달러에 이렇게 값싸게 만들어낸다. 이 가성비로 이렇게 중국은 이제 제조업을 버리지 않고 제조업을 계속 키운 나라라서 결국에 이렇게 군사 장비나 이런 장비들도 싸게 만들어 버린다. 가성비 높게 만들어 버려서 점점 더 이제 무서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포탄이나 이런 제조 능력도, 드론이나 이런 제조 능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많다. 캐파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LG 엔솔이 지금 미국의 ESS용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지금 뭐 ES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뭐 차량용 배터리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쪽 라인을 늘리고 ESS는 좀 잠시 조금 중단시켜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LFP가 어떤 분은 싸구려고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ESS에서는 중국이 LFP로 꽉 잡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배터리들은 거의 퇴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LFP를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도 생각보다 LFP를 빠르게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못하니까 ESS는 한 수 접고 그냥 자동차 전기차로 일단은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뭐 LFP 기술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국내 언론들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지금 국내 3사 중에 LFP를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는 업체가 없다. 이런 거 보면서 걱정이 된다. 전 세계는 지금 LFP 위주로,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 배터리는 거의 LFP가 이제는 주류가 됐는데 이거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이 배터리 산업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납품이 감소 전망에도 이제는 개장 전에 200달러가 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는 바닥을 찍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뭐 지금 중국에서 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5년 무이자 대출의 인센티브를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6월 30일에 만료된 5년 무이자 대출 인센티브를 7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테슬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죠. 직접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 실세 허리펑이 외자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외국 투자를 많이 이끌고 외자 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잘 대우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비아디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비아디 돌핀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걸 탔다고 합니다. 이 사용자가 탔는데 우버 운전자의 계산도 말도 안 됩니다. 휘발유 도요타 코롤라 있잖아요. 코롤라를 사용하면서 그는 휘발유 비용으로 한 달에 뭐 3,000달러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3,000 헤알인가 이게 썼는데, 지금은 그의 집 전기 요금은 800으로 줄어들었다. 3,000에서 800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 하고 있고요. 상파울루에는 매주 운전이 없는 날 뭐 이게 있지만 전기차는 면제되므로 전기차는 이때도 운전을 해서 하루 동안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다. 그래서 코롤라는 2.5개월마다 840달러가 추가 유지 관리 비용으로 지불을 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비아디를 통해서 연간 58,000달러에 추가로 벌 수가 있다. 이 가격을 벌 수 있다. 자동차 가격은 15만 달러 있다. 15만 아마 브라질 헤아리 겁니다. 브라질 달러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이러면은 2.5년이 넘게 지나면 그 비용을 모두 뽑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디의 전기차가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택시기사, 우버 택시기사의 이런 사연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중국이 이런 남미 지역에서는 다 이제 잡고 가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분도 또 얘기를 했는데,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뛰어난 중국산 전기차는 브라질, 멕시코, 태국, 불가리아 등 비OECD 국가에서 급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개발도상국 이쪽에서도 중국산 값싼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비아디가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는 또한
지역 EV, 그러니까 지역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 2개의 서비스 센터와 200개의 충전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출은 적지만 시장 접근 및 현지 에너지 전환 참여 및 제3국, 유럽, 호주 및 기타 국가로 수출을 위해 제3국에서 더 많은 부품을 수출 및 최종 조립을 하고 있다. 비아디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달리 비아디는 전기차 시장의 EV 시장 접근 이상의 것을 위해 현지 조립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여 태양광 패널, 버스, 스카이, 레일, 충전소, 스마트 그리드 등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비아디의 해외 공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캄보디아에서도 이제는 조립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진짜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간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새로운 이 조립 공장을 짓는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캄보디아에서도 이렇게 진출을 하는구나. 야, 진짜 무섭다. 비아디는 여러 곳을 다 진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중국이 인구도 많고 자원이 아니라 이런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계속, 그리고 자본도 많기 때문에 계속 전 세계로 비아디의 공장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월 30일까지 중국 지금 비아디 돌핀 있잖아요. 돌핀은 태국에서 매진됐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이게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태국산 버전은 8월에서 출시 및 배송 예정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온 거는 6월 30일까지 다 돌핀이 다 팔렸고요. 이제는 태국에서 생산되는 게 8월부터 이제 배송이 될 것이다. 야, 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태국에서는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가 엄청난 인기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여기 여러 군데 다 간다고 했죠. 킹스턴에 자메이카 첫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딜러 ATL 오토모티브 그룹과 협력을 해서 비아디는 송 플러스 DMI, 한, 탕, 유한 플러스, 돌핀 및 E6 EV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리브해 마켓에 천천히 마켓 시어에 천천히 진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 이렇게 비아디가 못 가는 곳은 미국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메이카에도 첫 매장을 성대하게 오픈을 했다. 그래서 차량 전동화의 혁명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자메이카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아디의 상품이 팔리면서 서비스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지금 자메이카에서도 이렇게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매장을 열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은 계속 이 개발 국가에 진출을 하고 여기에 이런 친환경 산업들을 다 접수를 하고 있다. 이 태양광이나 배터리나 전기차나 그다음에 충전소나 이런 거를, 이 인프라들을 중국이 다 죄다 다 독점을 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무섭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중국이 더 나오지 못하게 하웨이를 계속 반도체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웨이가 이제는 미국 제재에 나서서 반대에 나서면서 HBM, 이 고성능 반도체를 직접 개발한다. 이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양치 메모리와 함께 지금 고성능 반도체 HBM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HBM이 뭐냐?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메모리 대역폭을 크게 향상시키는 반도체 메모리 기술로 기존 메모리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제공해 AI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하웨이가 직접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자본과 그 다음에 인력 자원을 계속 갈아 넣는다고 하면은,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것도 시간 문제지 성공한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아디가 전자회사기도 하니까 반도체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점유율들이 내려왔다. 특히나 ST가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칩 분야에서. 이게 비아디가 계속 제품을 늘리면서 이게 이 시장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비아디는 수직 계열화를 시키면서 생산량도 늘리고 가격은 오히려 낮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이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점점 더 이제 무서워진다. 반도체가 이제 규모가 계속 늘리면은 이제 비아디도 엄청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서
엄청난 강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지금 전기차용 자체 칩을 모두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내에만 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전 세계로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중국의 이런 확장력과 이런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이런 생존력과 확장력이 너무 무서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살아난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잘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첫 열차에 이 전기차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 운송으로 공장에서 항구역까지 지금 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이제는 1대1로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도 이제 수출을 한다. 참 무섭다. 비아디 260대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이 대륙에 있으니까 물론 해양으로도 수출을 하지만 이 철도로도 이제는 수출을 유럽 쪽으로도 많이 할 것 같다.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할 것 같다.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철도가 다니면서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유통망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를 시키면서 가격을 최대한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한 게 나와 있습니다. MG라는 그룹이 유럽에서 가장 잘 팔려요, 전기차가.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한 거랑 유럽에서 생산한 거랑 비교해 보면은 중국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는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은 유럽에선 3.4대를 산다.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관세를 매겨도 이거 관세를 매겨도 안 될 것 같은데, 못 막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만들어 버리면 관세를 진짜 미국처럼 100%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유럽에서는 이 가격 경쟁으로 중국 전기차를 막을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중국 가격으로 3.4개를 산다는데 유럽에서 유럽 가격으로 중국에 3.4개를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이 매직 타워 플랫폼의 배터리 팩은 100kg가 가벼워지고 에너지 밀도 배터리 팩 이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많이 향상되고 영하의 온도에서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기능이 나왔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기술도 또 나왔다는데 이것도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탕의 후베이에서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이 SIB,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ESS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2개 42개의 ESS 캐빈이 200메가와트 시의 ESS 및 21개의 부스트 컨버터 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단계 100메가와트 시에 이미 사용에 들어갔다. 이 기사도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저장 시설을 발전소를 가동을 시켰다. 메가와트 시에. 진짜 중국이 이제는 우리가 LFP를 따라간다고 하면 얘네들은 이제는 나트륨 배터리로 달아날 것 같다. 이게 참 무섭다. 나트륨 배터리로 이제는 달아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무서워진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두면은 그 미래 수를 다 알아두고 미리미리 이런 기술 개발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값이 싸고 온도 변화, 극한의 온도에서도 잘 버티기 때문에 훨씬 더 LFP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가격도 싸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 지금 보면은 샤오미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그렇게 바퀴가 빠진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부딪혔다, 망했다 이렇게 국내 언론들은 얘기를 했지만 샤오미가 지금 6월에 처음으로 10,000대 이상을 납품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도 10,000대 이상의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진짜 샤오미는 점점 미쳐버렸다.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댓글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니포 모터스의 신차를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2천만 원 후반에 나왔는데 어떻게 이 라이더를 달고 나왔을까? 라이더를 달고 나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올인 X 칩을 달고 나오고 퀄컴의
8259 이게 어떻게 달고 나왔을까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에는 이게 달려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잘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결론은 국내 차량은 고성능 칩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퀄컴 반도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얘네들은 중앙 제어식이 아니라 그냥 각각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써먹지 못한다. 그런데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들은 중앙 제어식이기 때문에 이 고성능 처리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하고 컴퓨터 성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왜 국내 전기차에는 퀄컴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라이다나 또 뭐 있죠? 엔비디아 올인 X 칩 이런 게 스펙으로 왜 안 써있냐 물어봤더니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서 끝났구나. 이 OS 전기차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안 하고서 어떻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 전기차랑 국내 전기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미 이 소프트웨어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랑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봐도 국내 전기차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니포모터스 가격 보고 놀라서 찾아봤는데 엄청 비싸다고 알고 있던 라이다 가격이 현재 말도 안 되게 싸졌네요. 허사이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허사이라는 중국 업체는 128 채널의 라이다 가격이 500불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더블 올인 X 칩 솔루션은 현재 800불, 그 다음에 퀄컴 8259 반도체는 500불 정도라고 치면은 센서와 카메라 원가만 2000불 넘을 듯 그냥 원가로 출시한 차네요. 야, 미쳤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무섭죠? 근데 지금 보면 르노에서 이번에 국내에서 지금 이것도 지금 뭐 남염 이거 논란으로 이게 싱유엘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지리 싱유엘 택가리 차량이 국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카의 김한용 씨도 소개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되길 바랬는데 또 사건이 터졌죠. 지금 뭐 회사 내에서 이 홍보 영상에 남염 논란이 지금 터지면서 이것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진짜 1조 5천억 원 프로젝트가 날아갔다 뭐 이런 소문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리 자동차 이 싱유엘 시스템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좋거든요. 물론 3년 전에 출시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최고다. 그래서 지리를 비롯한 중국 본토 업체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퀄컴 8155 칩을 쓰기 시작했고 요즘은 전부 지금 8299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리포모터스 이 차량도 8259가 들어가요. 퀄컴에 815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8259 더 좀 발전한 방식이 들어가는데 국내에 출시한 싱유엘은 8155 칩이 쓰인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소프트웨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구나. 그래서 국내 전기차는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를 이기기가 쉽지 않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미국 내 전기차 전문가도 또 이거를 거론했네요. 알릭스 파트너스가 이게 중국 브랜드가 2030년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이번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중국이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전기차를 많이 팔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싸게 만드냐 허사이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비아디가 어떻게 그리고 아까 MG가 어떻게 중국 내에서는 가격을 싸게 전기차를 만드냐 이렇게 의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금 태양광이나 비아디가 이게 지금 태양광에서 투자하는 거나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 전력을 어떻게 싸게 친환경을 뽑아내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인 산업을 설명해드리면서 이러니까 중국이 이 가격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절반 내지 뭐 3분의 1 가격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많이 전기차가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신다면은 나중에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생각이 다르시면은 그냥 이것도 손절하시고요. 다른 데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거에 신규 자금은 그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